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편집인입니다. 5/5/2020의 비디오를 보십시오. 기분이 좋으면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1서브를 지정하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 4일 KBS에 따르면 KBS E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5월을 맞이해 송해 가요제를 기획해 미스터 트롯 트로트맨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해 측 관계자도 뉴스일의 송해가 불후의 명곡 녹화에 전설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송해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KBS 1TV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하며 대한민국 최장수 MC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송해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선사하고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다. KBS 측은 불후의 명곡은 무명 시절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송해와 인연이 깊은 트롯맨들이 총출동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집 송해 가요제를 준비했다며 송해를 위한 감동적인 무대는 물론 송해와의 깊은 인연, 전국 노래자랑 출연 당시 이야기 등 풍성한 드라마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스터 트롯 7터키리라 트롯맨 중 전국 노래자랑 2016년 경기도 포천시 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명웅을 비롯해 전국 노래자랑 출연으로 송해와 인연이 깊은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함께한다. 불후의 명곡 송해 가요제 특집편은 오는 23일 오후 6시 5분 방송된다. 한편 톱7 중 김호중은 오는 25일 불후의 명곡 녹화에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다. 13살 트로트 신동 정동원 동료는 아이들의 노래요. 가요는 어른들의 노래다.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이 가요를 불러 어른들을 즐겁게 한다. 올해 초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한 정동원이 그 주인공이다. 정동원은 지난해 7월 프로그램 이 13살 트로트 신동으로 소개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3살 때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할아버지 영향으로 트로트의 매력에 빠졌고 유튜브로 독학해 트로트 가수가 됐다. 정동원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할아버지는 정동원이 출연하던 중 끝내 숨을 거뒀고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다. 정동원은 아픔을 트로트로 이겨냈다. 어른도 표현하기 힘든 원숙한 감정을 구수한 선율에 담아냈다. 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한 그는 최근 소속사 쇼플레이와 계약하고 본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정동원은 트로트의 꺾기 창법이 재밌어서 독학을 시작했다며 감정 표현을 위해 노래할 때 슬픈 상황을 떠올리며 부른다고 자신만의 비결을 전했다. 그는 나훈아 선생님이 롤모델이라며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가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밥 먹다 김호중과 류지광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4일 방송된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에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스터 트롯 김호중과 류지광이 출연했다. 먼저 김호중과 류지광은 오프닝 트로트 즉석 무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TV조선 미스터 트롯 비하인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이후 주변 반응에 대해 하늘과 땅 차이다면서 시장에 갈 때마다 가게 사장님이 모두 뛰어나와 먹을 것을 챙겨준다며 얼떨떨한 기분을 전했다. 류지광은 부모님 일을 그만두게 해드렸다.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어주셨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류지광은 김호중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에 호중이가 보컬의 괴물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함께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그 마음으로 호중이를 택했다고 떠올렸다. 김호중은 가장 안 씻는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 바로 정동원을 지목했다.
김호중은 씻으라고 했는데 1분 만에 나오더라. 내복도 항상 똑같더라면서 동원이가 이 옷을 입어야만 해야 하더라. 씻거나 세탁을 하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더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성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계기도 전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성악을 했다. SBS 스타킹에도 출연했다. 그 계기로 2년 정도 유학을 했다고 떠올렸다. 김호중은 음악보다는 대중성 있는 음악을 원했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방황했던 시절도 떠올렸다. 김호중은 초등학교 3학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외동아들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친구들이 부러웠다면서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비싼 레슨비에 노래를 포기했다. 그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따돌림을 당할까봐 집에 친구를 한 번도 초대 못했다면서 좋은 옷 입은 친구가 부럽고 가족 여행 다녀온 친구가 부러웠었다. 그때는 원망을 많이 했었다고 떠올렸다. 유명해지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느냐 물으면은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두 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지금은 서운한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공연 때 찾아와서 응원해 주신다고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예고 시절 김호중은 혈변을 본다는 할머니의 말에 대충 때운 끼니가 마음에 걸려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만 해버렸다고. 1년 후 할머니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다. 김호중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몸이 반쪽이 됐더라.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늘에서 지켜볼 거니까 단디 행동해라고 하시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김호중은 할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입관식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다. 류지광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류지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아파트에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1997년 당시 빚이 3, 4억 원 정도 됐다며 생활고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아버지의 노력으로 6년 만에 빚을 청산 후 고깃집을 개업했지만 6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계속해서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류지광은 밖에서 반항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중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던 일화를 공개한 류지광은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다. 대표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그곳을 나와 가수 기획사로 들어가게 됐다. 그때 SES501, 카라, 레인보우들과 연습을 했다고 했다. 그는 대표님이 뭐 하고 싶냐? 노래 한번 해봐라라고 하셔서 했더니 목소리 좋은데 해봐라. 너나 못 믿냐고 하시더라. 그런데 기초가 없어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떠올렸다.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 김호중의 진짜 이야기도 공개됐다. 김호중은 영화처럼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됐다. 돈이 없어도 노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주신 분이다. 김호중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대구에서 김천까지 6개월 이상 김호중과 함께 출퇴근했다. 스타킹에 출연해 고딩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으며 상승가도를 달렸던 김호중은 당시 방송을 통한 후원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김호중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첫 공기를 잊을 수 없다라며 회상에 잠겼다. 그러나 막상 가난한 주머니 사정으로 바게트빵과 파스타면만 먹었다고 털어놔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지만 행사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비화를 공개했다.
김호중은 다녀왔으니 공연이 많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미 고딩 파바로티는 없었다라며 생계를 위해 8년 동안 돌잔치와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무명 시절을 털어놨다. 류지광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해서 오디션에 도전했던 20대를 떠올렸다. 류지광은 2009년 미스터 월드 코리아에 참가해 국내 1등을 하고 한국 대표로 국제 무대에 참가했다면서 이후 음반 기획사에 캐스팅이 됐다. 맞지 않는 음역대만 주문하더라고 떠올렸다. 이후 성대결절이 왔고 기획사가 계약 파기 결정을 하면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비셨다. 아버지는 가게 폐업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집안 상황은 최악이었다. 계약 해지 후 위약 꿈을 물어야 했던 류지광.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위해 한 번 더 참았다. 이후 출연한 게 엠넷 슈퍼스타 K3였다. 류지광은 슈퍼스타 K3에서 탈락했을 때 진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실감이 엄청났다고 속내를 전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부모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후 2012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팬텀싱어, 미스터트롯까지 2009년부터 11년 동안 7번의 오디션을 거치며 인생 역전 스토리를 털어놨다. 모든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시겠습니다.